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선생님들과 함께 습식 수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 건데요. 습식 수채는 우리가 기존에 배워왔던 수채화와 다르게 종이가 젖은 채로 그 위에 물감으로 칠을 하면서 하는 수채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 습식 수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과 함께 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우리가 기존의 수채화는 먼저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선 안에 있는 면들을 칠하면서 뭐 양감이라든지 원근감, 뭐 음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수체는 좀 그런 거하고 약간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슈타이너의 방식이긴 한데, 이 슈타이너는 그림을 그릴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으로 먼저 아이들이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면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면이 뭘까 했을 때, 사실 선생님 선이 어떻게 생겨나냐면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잖아요. 물론 선과 선이 이제 선의 집합체가 면이긴 하지만 우리가 선을 인식할 때는 어떤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만난 경계를 선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그 면과 면이 만났을 때 면과 면을 어떻게 구별할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색깔로 구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면과 저쪽 면의 색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같은 색일지라도 진하기가 다르고 음영이 다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색으로 먼저 접근을 해야 되고, 그 색이 면을 만들고 그 면이 선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먼저 아이들에게 항상 어떤 크레파스나 연필을 주고서 선을 먼저 그리게 했다면, 이 슈타이너의 습식 수채나 아니면 사각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방법에서는 먼저 색을 칠하고, 그 다음 색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충분히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색이 만들어내는 면을 가지고 형태를 잡아내고, 그 형태에서 선이 나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수채가 어린 친구들에게 훨씬 더 접근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충분히 면에 대해서, 색에 대해서 감각해 보지 못했다면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저희 아이들과 했던 건데요. 제가 예전에 1학년 아이들과 했던 작업입니다. 이거는 보통 습식 수채에서 사용하는 물감은 이제 보통 기본 3원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사용하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독일의 그 물감을 많이 쓰잖아요. 스토크마우 물감을. 거기에 이제 보통 6가지 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색이, 다양하게 쓰면 좋겠지만, 저희는 보통 3가지 색으로 만들어내는 3개 정도만 해줘도 아이들에게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넘겨보면, 저희 처음에 아이들과 했던 작업은 노란색을 충분히 느끼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노란색을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 파란색을 느끼고, 그 다음에 노란색과 파란색의 경계를, 섞이지 않는 경계를 느껴보고, 그래서 아직 빨강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노랑과 3가지 색을 먼저 다 이렇게 보통 노랑하고 파랑 했으면 그 다음 빨강을 느껴야 될 것 같은데, 노랑이랑 파랑만 나왔다면 먼저 노랑과 파랑을 충분히 느끼는 작업을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경계를 나누고, 그 다음에 경계가 섞인 거예요. 이 친구는 노랑과 파랑이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 지금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제가 스캔을 뜬 거라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색감을 다 표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아이들이 또 경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노랑을 파랑이 감쌌을 때의 느낌, 그 다음 반대로 파랑을 노랑이 감쌌을 때의 느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노랑과 파랑을 충분히 느꼈다면, 그 다음 이제 저희는 빨강을 지도했었습니다. 빨강을 지도하고, 그 다음 또 파랑과 빨강의 느낌,
만나는 경우, 그 다음 만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 이제 세 가지 색이 나왔을 때, 노란과 빨간과 파랑이 어우러진 느낌.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무지개를, 방사형 무지개를 이렇게 그리도록. 이게 지금 저희 1학년 때 지도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 1학년 지도 방식을 똑같이 2학년에게 지도했는데 차이는 뭐냐면 1학년은 이 순서 그대로 그림 그려나간 순서 그대로를 여기 이게 빠졌군요. 이거는 파랑을 노랑이 감싼 거 두 번을 그렸나봐요. 제가 어쨌든 그린 순서 그대로 아이들이랑 이야기도 같이 만들었어요. 1학년은 어려우니까. 그래서 다 이게 이제 1년의 과정을 다 끝낸 다음에, 아이들이랑 제목은 뭐라고 할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게 지금 아이들이 스케치북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겉표지 한 장 이렇게 경계되는 거 하나 그려놓고 그 뒤쪽에는 이 첫 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옛날 옛적 노랑이가 살았어요. 어느 날 노랑이는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어요. 이거를 아이들이랑 토론하면서 문장을 서로 만들기를 같이 했어요. 반 전체가. 그래서 이야기가 하나로 쫙 전달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들었던 영상을 제가 나중에 선생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학년은 같이 작업을 했다면 2학년은 그림 그려나간 건 비슷해요. 그런 순서, 근데 아이들한테 제가 너희가 원하는 순서를 너희가 원하는 대로 놓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자기들이 그림 그 순서대로 한 아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그 순서를 가지고 넣고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2학년 작품이에요. 여기 2학년 작품 하나 더 보면 그리고 아이들 보고 그 장면에 어울리는 이 문구는 2학년이니까 충분히 글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 이야기는 아이들이 스스로 다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8명 정도 됐나요? 28명이면 28권의 이 이야기 책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 보면 막 순서가 그렇게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이야기 흐름에 맞게 자기가 그 색깔 칠한 그 종이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년의 과정을 아이들과 지도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지도하실 수 있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산 습식 수채 종이는 이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하려고 먼저 물감이 아까 3가지 색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아직 뜯지도 않았는데 이게 독일의 스토크마라는 회사의 천연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그 물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 파란색은 그 천연이기 때문에 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뜯지 않은 관계로 저는 일단 그냥 상온에 놔뒀습니다. 뜯은 다음에는 파란색은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스토크나 이 3개. 요게 이제 좀 작은 것도 이제 저는 250L 선생님들이랑 연수할 생각에 큰 걸 샀는데 이 작은 거는 좀 싼데 이 큰 거 요 한 병이 거의 3만원 넘죠. 33,000원. 그래서 요 3병이 한 69,0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론 뭐 아이들 색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천연까지 그렇게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저희 반 아이들과 할 때는 이렇게 스토크마색 물감으로 하지 않고 저는 그냥 진한 워터컬러를 씁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한 7,5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그때 문구클럽에서 학급비로 한 6,000원에 사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한 통이면 선생님 뭐 한 2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선생님 요거 하나 사셔도 한 2, 3년 쓴다 생각하시면 투자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많이 색감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신한 워터컬러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요 물감은 선생님들 지금 연수 때 사용하셔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들 각자 작업하실 거니까 물감 재료를 물을 제가 섞어서 타가지고 선생님들께 가져갈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요거는 선생님 저희가 연수용으로 한 66,000원치 샀어요. 요 정도 두께가 되죠. 이것도 선생님들 오셔서 재료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이것도 문구클럽을 통해서 이거는 샀어요. 그래서 요거는 스코틀랜드지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그 반 아이들 급식을 1년간 지도하시겠다 하면 저는 이제 학급비로 그때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한 10만원어치 샀던 것 같습니다. 10만원어치를 학급비로 신청을 하면 문구클럽에서 이렇게 8절지 크기로 갖다 줘요. 그럼 굳이 왜 스코틀랜드지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습식이다 보니까 물에 젖으니까 얘가 질기고, 그 다음에 우리 물에 종이가 밀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이를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간혹 머메드지 두꺼운 거, 한 220g짜리 되는 거, 그런 거 사용하신 분도 계신데, 이왕이면 이제 질긴 내구성을 갖고 있는 스코틀랜드지 사용하시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8절지 하나에 거의 400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비싼 종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만원어치인데, 요거가 말고 제가 요거 반 자른 16절지 크기만큼 요만큼 두께가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래서 요게 이만큼이 10만원어치인데, 저는 1년 쓸 생각으로 학급비 맨 처음은 한 이 정도 종이를 사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전 1학년 때는 이 8절지 크기로 한 장씩 애들이 다 그렸어요. 근데 이제 종이값이 좀 아깝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16절지로 잘라서 아이들이랑 작업을 하는데, 선생님 확실히 색을 느끼고 면을 느끼려면 작품이 이렇게 작은 것보다 큰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크게 한번 그리고 이게 지금 쓱쓱 붓으로 칠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그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은 걸로 하거나 큰 걸로 하거나 애들이 실제 그린 시간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재정적인 부담이 없으시다면 저는 이 16절지 크기보다는 8절지 크기를 훨씬 더 추천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종이 소개는 이 정도 됐고, 물감도 소개해드렸고, 자, 그 다음 물감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저는 이제 이 세 가지 색에다가 물감을 섞는 이런 약병을 사용해요. 이 약병은 200cc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물과 그 물감의 비율을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4대1 정도 섞거든요. 그래서 얘 50이면 얘 50, 물감을 50 정도 이만큼 물을 뿌린다면, 그 다음에 물을 여기 200cc까지 이렇게 채우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서는 흔들어가지고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부어서 사용해도 되고 합니다. 근데 이 물감을 4대1 정도로 하기보다 조금 애들한테 색을 더 선명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한 3.5대1 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께서 색을 보시고 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보시죠. 그 다음 물건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거는 지금 MDF판이에요, 선생님. MDF판인데, MDF판은 그냥 선생님들 몇 년 쓰시고 버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저희 이게 지금 4년째 사용하는 건데, 막 이렇게 물에 불어가지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두께가 요즘에 이렇게 좀 두꺼운 걸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MDF 판을 검색하면 좀 더 얇고 그 다음에 여기가 약간 반질반질하게 코팅된 느낌의 MDF 판이 많이 오는데 전 이거 예전에 샀는데 얘는 코팅된 느낌이 없어서 물을 더 잘 흡수해요. 이 나무판이. 그래서 나무판이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애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MDF판 하나 준비해 주시고 당연히 크기는 팔자보다 약간 큰 사이즈 그 다음에 저는 아이들에게 물감을 나눠줄 걸 준비했는데요. 사실 실제 도구는 하나하나 유리컵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꼭 유리를 사용하시진 않아도 돼요. 포스터 칼라 공병 있죠. 플라스틱 공병. 처음엔 저도 그걸 사용했었는데 그거 씻고 하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로워서 유리가 씻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라이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티라이트 케이스를 가지고 물감을 따르는 것을 사용하고 있고요. 일단 붓은 그냥 화홍 20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붓은 선생님 늘 아이들이 붓의 이 붓머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붓을 빨아오기도 시키지만 붓 같은 경우는 선생님 제가 빨아요. 제가 직접 빨고 말릴 때도 직접 말리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습식을 도전해 보시겠다 그러면은 제가 다른 도구는 다 빌려드릴 수 있는데 붓은 빌려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붓 관리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붓은 직접 빨고 제가 직접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그 스펀지인데요. 원래는 해면 스펀지 천연으로 된 바다의 해면 스펀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되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저는 그냥 요 다이소에서 요 작은 스펀지 사용하고 아시죠? 이 다이소 행주 이걸로 걸레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걸레와 스펀지 차이는 무엇이냐? 스펀지에는 물감이 절대 묻으면 안 돼요. 스펀지. 왜냐면 종이 위에 있는 물을 얘로 좀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한테는 물감이 절대 묻지 않게 아이들한테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뭐 물감이 묻어도 상관없어요. 붓에 있는 물감을 닦아내거나 뭐 책상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닦아내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이들이 교실에서 물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겁을 내실 수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처음에 훈련만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붓의 위치, 뭐 놓는 거 이런 것만 훈련만 한 번만 더 잘해주시면 아이들이 전혀 어려움이 없이 척척척척 정리까지 싹 잘해 놓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다 물컵은 그냥 선생님들 우리 먹는 그 컵이죠. 저희 차 마시는 그 병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가 아이들 기본 준비물이고요. 자, 여기 이제 물감을 담아주고, 그 다음에 물을,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게 이제 종이를 적실 수 있는 이런 물을 담아서 종이를 적실 수 있는 저는 상자? 이런 리빙박스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 리빙박스 하나에 물을 이렇게 조금 담아두면 아이 적셔 놓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몇 가지 이제 오늘 선생님들과 할 작품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가 그렇게 선생님 미술을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아주 뛰어난 작품들은 아니지만 습식 수채의 좋은 점이 뭐 잘했다, 잘 못했다, 뛰어나다, 뛰어나지 않다 이런 걸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힐링이 많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수채화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그리고 싶어 해서 예전에도 교사가 된 이후로 아현초등학교 있을 때 선생님이랑 같이 수채화 같이 동아리를 해가지고 배웠는데 너무 잘 못 그려가지고 늘 그리면서도 좀 아쉽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습식은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 이런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힐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빨강과 파랑의 경계를 그려봤던 그림인데 아이들과 감상할 때는 얘를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림을 그린 이후에도 항상 선생님이 자신의 작품을 한참 보고 이 습식 수채는 감상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사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그림을 보고 같이 이야기하는 감상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할 때도 그리는 시간보다 감상하는 시간이 훨씬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색을 느끼고 면을 느끼고 그 색이 만들어낸 형태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선생님들도 그리시고 나서 자기 작품을 돌려보면서 이렇게 많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산의 형태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의 형태로 이렇게 물에 비친 산의 모습을 그렸던 거고요. 그 다음 요건 이제 해파리, 바닷속의 해파리인데요. 파란색을 기본으로 깔고 빨간색을 조금 섞었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도 약간 섞었어요. 섞고 이건 흰색을 칠한 게 아니라 선생님 붓을 이렇게 다 칠한 다음에 붓을 물에다 깨끗이 씻어서 걸레로 꽉 짠 다음에 닦아내시면 돼요. 이렇게 닦아내는 방식으로 꽉 짜서 닦아내는 방식으로 그리시면 이런 작품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해파리를 그려봤고요. 이거는 또 이제 아까 왜 노랑이를 둘러싼 파랑이 보셨잖아요, 선생님. 그거랑 또 느낌이 다르죠. 이거는 파랑이 둘러쌌는데 또 빨강이까지 둘러쌌어요. 그래서 이쪽은 빨강이 더 많이 왔던 곳이고 이쪽은 파랑이가 더 많이 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노랑이 더 선명해 보이는지, 노랑을 누가 더 밝게 비추는지, 빛나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들에게 둘러싸였을 때 노랑은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느껴보면 좋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선생님 빨강과 파랑을 둘러싼 거고 경계 만나지 않는 거를 지켜서 했는데요. 빨강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분홍색 느낌이죠. 이거는 아이들에게 준 물감을 빨강을 아주 조금 주고 거기에 물을 더 타라고 하세요. 그래서 먼저 빨강을 아주 연한 빨강을 그러면 분홍의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연한 빨강을 그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깨끗이 붓을 닦고서 파랑이 온 거죠. 파랑이 오면서 그 빨강을 감쌌을 때 경계에 닿지 않게 이렇게 그리는. 그래서 이때도 작업을 선생님들이랑 여러 명이 같이 했는데 하고 나서 각자 생각한 이 빨강의 동그라미의 크기도 달랐고 그때 이제 생각했던 건 이슬이었거든요. 분홍 이슬도 달랐고 그 다음에 그 이슬을 감싸고 있는 파란 기운, 새벽의 기운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감상하면서 되게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고요. 이거는 이제 파랑과 그 빨강과 노랑 세 가지 색을 다 쓰긴 했습니다. 다 써서 그 아주 깊은 어떤 심연의 동굴 뭐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 역시 세 가지 색을 다 섞었어요. 세 가지 색을 다 섞었고 맨 처음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다가 있었습니다 하면 어떤 사람들은 바다가 이만큼 올라온 사람도 있고 이만큼 올라온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리면서 바다를 아주 조금만 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다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그렸는데 이제 동틀녘이어서 아직 어슴푸레하게 파란색도 이제 노랑을 칠하고 나서 동틀녘이니까 저 멀리는 이제 파란빛도 이제 사살사살 나타나고 그래서 해가 이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이 빨갛게 더 물들고 그렇게 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가 떠오르는 아침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제가 물 조절이 조금 실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번졌죠. 이렇게 색을
저희가 그 도화지를 받았을 때 아까 스펀지로 이제 물을 닦아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닦아내는 정도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이 도화지가 물을 얼만큼 머금고 있냐에 따라서 칠했을 때 번지는 정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들판 위에 쉬고 있는 소를 그렸는데 소의 형태를 그냥 면으로 척척척척 잡고 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척척 그렸는데 많이 번졌습니다. 그럼 이거는 역시 병아리를 둥지에 있는 병아리를 좀 그려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그냥 면으로 잡았는데 여기도 물 조절이 조금 실패해서 여기 많이 번지긴 했으나 노란 병아리, 이건 진한 노랑은 사실 이 스토크마 노란색이 두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황금 노랑이 있고 아주 밝은 노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황금 노랑으로 칠하고 얘는 물을 더 섞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밝은 노랑을 사용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닦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훨씬 더 노란색과 그 다음 빨강, 파랑을 다 섞긴 했는데 갈색 느낌이 나오게 이렇게 둥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병아리를 감싸고 있는 이 둥지를 표현해 봤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선생님 날아가는 새인데요. 제가 이제 사실 아까 제가 그림 잘 못 그린다 그랬죠. 이거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이 독수리의 동새를 표현하지 못해서 이 날개도 막 진짜 어설프게 그렸는데 어쨌든 창공을 하는 독수리 그려보았습니다. 다음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역시 이것도 이때 제가 그러니까 습식을 많이 할 때가 아니어서 물 조절이 좀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많이 번지고 형태가 좀 잘 나타나지 않았었는데 민들레 이것도 다 그냥 붓으로 꾹꾹꾹꾹 찍어서 요 하얀색 그 호시가 돼가는 민들레는 역시 붓을 닦아서 이렇게 물감을 닦아내는 방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들레는 이 위에만 사실 보잖아요, 우리가. 근데 민들레 뿌리를 더 깊게 내렸어야 되는데 그때 막 하도 번져가지고 뿌리를 더 표현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얘는 지금 선생님들 보시면 검은색이 있죠. 이거는 먹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학년에서 이제 먹을 사용하면 조금 더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겨울 나무를 아주 음산한 겨울 나무를 표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작품 중에서 선생님들이랑 오늘 그려볼 거는 원래 제가 계획했던 거는 민들레랑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아까 그 무지개 원형 있죠? 무지개 원형이랑 그 다음에 이 해파리 정도 이 정도 세 가지를 지금 해볼까 합니다. 왜냐면 지금 습식이 처음이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습식을 좀 그래도 제가 이 학교에 있는 동안 제가 여러 번 연수를 했던 기억이 있다 보니 아마 습식을 같이 함께 저에게 듣거나 아니면 외부 강사님을 불러서 듣거나 해서 습식을 접하신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아주 기초만 하기보다는 조금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조금 중급으로 한번 지도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아이들이랑은 이제 고학년 식물학을 보통 한 4학년 때 하고 동물학을 한 이제 3학년 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랑 하면 좋기도 한데 고학년이 아닌 이상은 아까 딱 제가 했던 색을 느끼는 이 정도 수준으로 할 거면 이건 선생님들 다 얼마든지 가르치실 수 있고 아이들이랑 하실 수 있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그려보도록 하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주 이번 영상 말고 그 다음 회차에서 저희가 습식 종이로 등을 만들 거기 때문에 등을 만들 종이를 먼저 색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등 만들 종이를 색칠 몇 장 하고 그 다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